여러분은 왜 부모님 또는 할머니가 갖고 있는 습관이나 많은 닮은 점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또는 여러분이 왜 항상 반복적으로 계속 같은 결과를 얻게 되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훌륭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명함맨 아래에 자신의 학위를 적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학교 교육조차 제대로 받아본 적 없는 사람들이 성공한 경우도 있죠. 그들 중에 수백만 달러의 수입을 벌고 거대한 빌딩과 조직을 만들고 전 세계적으로 좋은 대부분의 것들을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본 적이 있나요? 사실 전 지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그런 질문만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말을 듣고 뭔가 좋은 팁을 찾고 깨닫길 바랄게요. 여러분이 그 질문의 답을 듣게 된다면 분명 무엇인가의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무엇이든 통제합니다. 마음은 모든 창조물 중에서 가장 위대하죠. 우리는 신체와 잠재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패러다임으로 불리는 것에 의해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패러다임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패러다임이란 수없이 많은 다양한 습관들입니다. 이 습관은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게 하는 관념이며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습관적인 무의식적 행동들은 우리의 결과를 낳지요. 우리가 가진 습관적인 행동은 어떤 반응을 유발하고 우리가 행하는 이런 무의식적인 행동은 또 다른 우리의 삶의 조건과 상황, 환경을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유전적으로 프로그래밍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닮은 이유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우리는 외부 세계에 맞춰 프로그램 되었어요. 만약 여러분이 뉴저지에서 영어를 쓰는 로만 카톨릭 가정에서 태어나서 중국 어딘가에 가서 살게 된다면 아마도 영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를 수도 있고 그들은 불교도이거나 아니면 종교가 없을지도 모르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자라면서 중국어를 유창하게 하게 될 것이고 영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영어로 말할 수도 없을 거예요. 외부 세계로부터 오는 것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어린아이일 때 프로그래밍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전적으로 프로그래밍 되어 있고 환경적으로도 프로그램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 나이를 먹게 되면 심리적인 장벽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의식적인 마음이라 불리는 것을 발전시키며 성장합니다. 이 의식적인 마음은 보고, 듣고, 냄새를 맡고, 만질 수 있는 감정적인 요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더 고차원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지적인 요소라고 부르죠. 우리는 지각, 직관, 의지, 이성, 상상력, 이 모든 놀라운 도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식적인 마음속에 흐르는 어떤 힘이 있으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 무엇이든 생각하면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아시겠나요? 우리는 패러다임과 조화를 이루는 생각들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패러다임을 조화롭게 통제하고 갖고 놀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꾼다면 바라보는 대상 또한 바뀔 것입니다. 패러다임은 우리를 조종하는데요. 이 패러다임의 이상한 점은 우리의 삶을 조정하는 프로그램을 위한 코드는 우리가 코딩한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쓴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거의 90%가 넘는 확률로 완전히 무지한 사람에 의해 쓰인 프로그램으로 발생되었어요. 아주 바꾸기 힘든 겁니다. 컴퓨터에서 꺼내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닌 진실되게 고치고 변화되어야죠. 패러다임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습관적인 방식입니다. 우리는 잠재의식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컴퓨터 프로그램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패러다임이 바로 인간의 프로그램입니다. 나라는 생체 컴퓨터 안에 설치된 프로그램인 것이죠. 지금 우리의 인생을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코딩한 사람들은 마음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고 그저 자신이 받았던 그대로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이들은 반복을 통해 이 프로그램을 우리의 DNA에 설치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똑같은 것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배우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숟가락을 사용하는지, 어떻게 걷는지, 어떻게 뛰는지 그 방법은 반복입니다. 끈기 있고 지속적이며 일정한 간격을 둔 반복입니다. 잠재의식의 프로그램은 우리의 행동을 통제합니다. 그걸 위해선 엄청난 이해가 필요합니다. 많은 단련도 필요해요. 그렇기에 소수의 사람만이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마음의 표현으로 나타난 존재입니다. 마음은 물체가 아니라 하나의 움직임이에요. 마음을 배우기 위해 엄청난 교육적인 일들이 일어나야 하지만 오늘날의 교육체계는 그런 것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있어요.
이 분야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책을 쓰는 사람들도 많죠. 본인 스스로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비밀은 본인 분야에 탁월한 결과를 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배워야 합니다. 80%의 교육자들은 본인이 교육하는 걸 배워본 적 없이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만약 해본 적이 없다면 진정으로 이해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아는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수년 동안 회사가 월급을 주는 방식은 학력에 따라 그들의 지식에 기반해서입니다. 하지만 학력은 그들의 지식을 전혀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느냐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이 공부를 시작했을 때 전 아주 행운이었죠. 저를 처음 도와준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나폴레온 힐의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된다라는 책을 알려줬어요. 그는 본인이 하는 말에 대해 잘 알았죠. 그는 내가 하는 말을 확실하게 하기만 한다면 당신이 원하는 어떤 거라도 갖게 될 것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그때 전 그 말은 믿지 않았지만 그가 그걸 믿는다는 것은 믿었죠. 저는 누군가의 말을 믿기 전에 그 말을 한 사람의 결과를 먼저 봤어요. 이것은 저에게 인생의 원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배우고 싶다면 여러분보다 더 많이 알고 있고 실력이 뛰어난 사람에게 가서 배워야 합니다. 그게 제가 정말 했던 행동입니다. 그렇게 저는 지난 60년 동안 배울 만한 5명 정도의 멘토를 따랐어요. 지난 60년 동안 그들을 공부하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따르기에 적절한 원칙이라 믿습니다. 저는 그가 전해준 책이 낡아서 표지가 너덜거릴 정도가 될 때까지 계속 읽고 있어요. 읽었다가 아니라 매일 읽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다짐을 1961년 10월 21일에 했습니다. 시작 후 계속 읽고 있어요. 얼 나이팅게일에게 배운 것이 있어요. 1996년 그를 처음 만났을 때 그와 몇 시간을 보낸 후 질문했죠. 책상 위에 저건 뭐예요? 라고요. 그건 책을 편 채로 고정해주는 책 홀더라네라고 그는 대답하더군요. 그래서 전 그에게 그렇게 하는 목적이 무엇이죠? 라고 물었는데 이해할 때까지 계속 이 페이지를 읽으려고요 라고 그는 대답했죠. 그는 책을 얼마나 많이 읽고 외우는지가 성공을 만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과 지혜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내가 오래전에 배웠던 같은 내용을 계속 읽는다면 이해하기 시작하며 이해한 것을 적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얼 나이팅게일의 말을 듣고 바로 책홀더를 찾기 시작했었죠. 핵심같이 중요한 것은 계속 반복해서 읽어야 합니다. 오래전 깨달은 것은 정말로 배우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읽은 것을 온전히 이해해야 합니다. 무조건 적용해야 하는 것이죠. 실전에 적용해서 증명한다면 그곳에 결과가 있을 거예요. 결과가 별로라면 진정으로 배워서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은 결과를 바꿔야 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결과를 보며 그들이 하는 말을 이해했는지 알 수 있어요. 계속 읽는 것이 방법입니다. 반복하는 것이 독서의 첫 번째 법칙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프로그램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복에 의해서요. 처음에는 유전적으로 프로그램이 되며 엄마와 아빠의 DNA가 합쳐져 우리의 핵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80일 후 이 세상에 태어나죠. 그 후 주변 환경에 의해 계속 프로그래머됩니다. 여러분들이 결과를 본다면 어렵게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세대째 가난하게 살아갑니다. 누군가가 그걸 끊기 전까지 지속될 거예요. 그러려면 많은 힘과 고통과 비난이 동반될 거고요. 패러다임을 변화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패러다임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을 이해한 후에는 상당한 시간을 들여 노력해야 하는 거고요. 자신의 패러다임이 무엇이고 어떻게 바꾸는지 알기 위해서요. 자신의 패러다임을 인지하는 최고의 방법이자 유일한 길은 자신의 성과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본인의 행동 패턴, 자신의 생각 패턴,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고 대하는지, 어떻게 상황을 받아들이는지요. 우리의 행동은 패러다임에 의해 결정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패러다임이란 무의식 속에 고착된 수많은 개념들이며 거의 모든 습관적인 행동들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의 모든 행동들은 습관적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의 행동은 패러다임에 의해 통제되죠. 하지만 그것에 관심을 가지며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있지? 너 왜 이걸 하고 있어? 라고 물으며 결과를 내지 않는 행동을 하면서 그걸 심지어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제 생각에 오늘날의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의 삶이 조종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의 생각에 의해서 말이죠. 확실한 건 우리의 생각은 아니죠. 그것을 깨닫고 부수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힘은 반복뿐입니다. 반복만이 우리의 믿음과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패러다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성공적인 인생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패러다임을 이해할 때 우리는 패러다임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알게 되고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경주를 뛸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나의 인생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원칙을 이해한 사람들은 인생에서 아름다운 일들이 수없이 펼쳐지게 될 것이에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출발점이 어디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이기 때문이에요.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는 패러다임을 바꿀 의지와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의지는 매우 중요하지만 목표가 없다면 하려는 의지도 없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처음에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집중하면서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행동은 얼마나 많이 아는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패러다임에서 나옵니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패러다임을 바꾸세요. 이는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월 1억을 벌고 싶지만 못 버는 사람은 월 1억을 버는 법을 모르니 연 1억도 벌지 못하는 것입니다. 외로운 사람은 외롭고 싶어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올바른 관계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발전시키는 방법을 몰라서 외로운 것이죠. 아프길 원해서 아픈 몸을 가진 것이 아니라 건강한 몸을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픈 몸으로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인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리고 패러다임, 즉 반복된 안 좋은 습관이 그것을 방해하죠. 우리는 잘못된 것만 배워요. 우리는 책을 읽고 놔두고 다음 책을 읽고 놔두죠. 그렇게 하면 결국 아무것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책들을 읽지만 그들의 행동이 보여주는 것은 아무것도 읽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에요. 좋은 책을 반복해서 읽는다면 우리는 그 책에 없었던 자신의 무언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반복은 깨우침을 낳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버는 것은 제가 배운 것 중에 가장 단순한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항상 다양한 수입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바닥 청소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저는 그 당시 더 열심히 일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돈을 벌고 싶었고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지금은 돈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지만 그땐 더 많은 다른 사무실을 청소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여겼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열심히 일을 했고 그때 거리에서 기절했었습니다. 길 위에서 쓰러졌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무척 두려웠었죠. 저는 병원에 가진 않았지만 그곳을 빠져나오면서 지금 인생에 있어 뭔가 옳은 방향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전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지만 결국엔 쓰러지고 말았기 때문이죠. 그때 전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은 일을 하는 게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만약 근면과 정직이 부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생각을 집어치우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막대한 부를 이룬 부자들은 결코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큰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엄청난 돈을 벌었다면 그것은 확실한 원칙의 적용으로부터 온 시장 수요에 대한 결과인 것입니다. 기회나 운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수요를 채울 확실한 원칙을 반드시 따라야만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법칙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법칙이란 여러분이 받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베풀어야 한다는 원칙이죠. 더 가지려고 하겠다는 생각은 잊으세요. 그때부터 전 청소하는 일을 그만두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업을 시작했죠. 사무실을 청소하는 일은 청소부를 고용했었고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부분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삶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단 하나의 문제인데 바로 무지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자신들을 그 자리에 계속 머물게 하고 그 일을 하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감당할 수 없는 빚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꼭 그런 인생을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태어날 때부터 이미 부자로 태어났으며 부에 대한 잠재력이 풍부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처리되는 채무 상환 체계를 구축해야만 합니다. 그런 다음 여러분은 부의 번영과 풍요로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재정적인 목표를 갖고 있어야 해요. 우리는 재정적인 목표를 향해 일해야 하며 현재 버는 것보다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 이상의 다양한 수입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는 내내 돈을 벌 수 있는 수입원을 만들어야 해요. 여러분이 깨어 있을 때 쓸 수 있는 돈보다 실제로 여러분이 자는 동안에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며 우리가 벌 수 있는 것에는 끝이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보다 이미 더 많은 부를 축적한 진짜 부자인 사람으로부터 배우고 있지 않다면 아마도 잘못된 사람으로부터 정보를 얻고 있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주변 지인이나 가족에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는지에 대해 묻곤 하죠. 그렇지만 그들이 알았더라면 돈을 더 벌고 있겠죠.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개인이 모르는 것을 집단이 알 것이라고 믿지 않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 자신보다 더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잘못된 정보를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세미나에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세미나에 가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은 매일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꿈꾸는 것에 대해 이미 이룬 멘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영화에서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적절히 설명을 하지 못했어요. 끌어당김은 두 번째 법칙입니다. 주요 법칙이 아닙니다. 주된 법칙은 진동의 법칙입니다. 모든 것은 움직이며 진동하고 있다는 의미이죠. 움직이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운동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이루어지지 않는 중요한 원인은 바로 진동의 법칙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는데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동의 법칙이에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특정 주파수를 가지고 진동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은 특정한 진동을 만들어냅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다면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은 주파수대에서 진동해야 하는 것이죠. 진동의 법칙은 무엇이든 움직이며 그 무엇도 멈춰있지 않다는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의 바다 한가운데서 살며 자신의 주파수에 맞춰 생각합니다. 생각은 에너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내는 주파수가 자신에게 무엇을 끌어당길지 명령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주파수를 올리는 겁니다. 항상 우리의 주파수를 높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빠르게 움직이는 진동하는 분자 구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뇌는 전기적 전환계이며 우리의 진동을 변화시키죠. 우리는 주파수를 보내고 있고 우리가 끌어당길 수 있는 것들은 오직 이 주파수에 해당되는 것들 뿐입니다. 이런 반응이 곧 끌어당김입니다. 여러분은 단지 여러분과 조화를 이루는 진동만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것이 인생에서 일어난다면 이걸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내면에 무언가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요. 더 높은 무언가를 원한다면 더 높은 주파수를 작동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요청하는 것들과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이 높은 주파수에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AM 주파수에서 FM 음악을 들으려고 하지만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본인의 주파수를 알기 위해서는 자신의 결과를 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는 사실만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주파수를 높인 후 무언가를 원한다면 그 진동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든지 줄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얻을 수 있습니다. 결과를 보면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주파수를 아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잘못된 진동 속에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낮은 진동의 주파수에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 인생에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요.